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 자, 먼저 건축 구조의 분류에서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구성 양식.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의 개념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것을 기준 잡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재료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도 사용이 되지만 창호를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는 없죠. 창호를 콘크리트로 창호 만드는 창호는 못 보셨죠? 재료가 틀려지죠. 그런데 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는 골조입니다. 뼈골자, 골조, 이 뼈대 부분입니다. 골조가 어떻게 구성되냐, 여기에 한 분류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한 분류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적인 측면이에요. 뼈대의 골조가 어떻게 구성된 여기에 한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조적식 구조가 나오죠. 구성 양식에서 분류해서 조적식 구조. 자,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조가 짤조자죠. 적이 쌓을 적입니다. 그래서 뼈대를 갖다 이 골조를 쌓아서 짠 구조를 무슨 구조? 조적식 구조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조적식 구조를 줄여서 줄임말로 쓸 수 있습니다. 식자는 뺄 수 있습니다. 조적 구조 또는 조적조. 가장 줄이면 조적조입니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또는 조적 구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조적 구조. 기본 다 쓰면 조적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이것이 조적식 구조의 기본 원리죠. 바로 이런 벽돌이라든지 이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 블록 같은 시멘트 블록이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콘크리트 블록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벽돌은 다 보셨을 거고 블록의 경우는 이렇게 제작된 것이 블록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런 형태에서 블록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 간혹가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진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블록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 블록입니다. 보통 구멍이 우리나라 3개 낸 것을 많이 씁니다. 상공 블록 형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또는 이 돌을 갖다가 이런 개체 이 돌을 이것을 무엇입니까? 시멘트 모르타르란 접착 재료로 쌓아 올린 겁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이것이 바로 접착 재료거든. 이 접착 재료. 여러분들 이제 벽돌이나 돌을 갖다 부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모르타르는 이 접착제로 쌓아 올린 구조가 접착제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쌓아서 구성한 거죠. 쌓아 올린 이 구조를 우리가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 구조 또는 조적조 이렇게 칭합니다. 조적조.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르타르 개념이 무엇인가? 이 모르타르가 시멘트하고 무엇을 배합했는가 하면 모래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를 갖다가 일정 배합비로 비벼서 보통 물을 넣지 않고 비비는 것을 건비빔이란 용어를 씁니다. 건비빔. 보통 옛날에 이제 한 번씩 비벼 보신 분들 있죠?
통에다 비빈 분도 있고 아니면 철판에다가 놓고 이렇게 비빕니다. 그럼 일단 모래 놓고 시멘트 놓고 일단 비벼 놓고 있죠. 건비빔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비빕니다. 그래서 이제 건비빔 해놓고 나중에 사용시 이렇게 물비빔해서 사용하거든요. 사용시 물비빔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타르 이렇게 칭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이 접착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로 비벼야 됩니까? 물로 비빔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구조를 물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습식구조, 우리가 건식구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습식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습식구조,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보통 습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물하고 반죽을 해야지만 나중에 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습식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적식 구조는 연상을 하실 때 바로 뭘 연상해서 공부하는가 하면 단독주택을 연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담장 쌓는 거 있죠. 이것이 조적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조적조 하면 단독주택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담장 쌓는 거 이런 거. 옛날에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같은 거 가지고 담장을 쌓죠. 특히 제주도에는 뭐 가지고 담장을 많이 쌓습니까? 돌로 담장 쌓죠. 그런 것을 아니면 여러분들 성을 방하게 성을 쌓죠. 그런 것이 뭐다? 조적조입니다. 그러면 이 조적조는 조금 알아두실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전 개념, 이 1번 개념 있죠? 이 개념만 지문상 이렇게 언급해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기출이 이제 지문 나왔고요. 그럼 앞으로 대비해서 이 3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써드리는 거. 자, 그러면 조적식 구조, 이 조적조는 보통 여러분들 얘는 철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벽돌이나 블록을 접착제로 그냥 쌓아 올리기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굉장히 어떻게 약해요. 핵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력을 핵력이라고 합니다. 수평력, 핵력. 그래서 핵력에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진이 오게 되면 쉽게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다른 나라에 지진 났을 때죠. 조적조 건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강한 지진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어요. 내진 구조는 지진이나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내진 구조는 이런 지진이나 이런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진 구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행히 큰 지진이 없어서 그렇죠. 다행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 이 조적식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다 붕괴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조적식 구조가 없습니다. 단순 조적조는 없습니다. 보강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외침은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 땅이 좋았는가 봐요. 맞아요? 우리나라 땅이 살기에 좋았는가 봐. 큰 지진도 없고, 맞아요? 사계절 다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많이 외침을 당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무슨 구조? 가구식 구조. 자, 가구식 구조가 나옵니다. 자, 가구식 구조는 쉽게
철제나 목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거예요. 쉽게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 이것을 가구, 그래서 그 해놨죠.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인 목재나 철제를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가 무슨 구조다? 가구식 구조가 됩니다. 가구처럼 조립해서 짜 맞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일단 종류를 먼저 봅니다. 3번의 종류에 보면 나무 구조, 목 구조하고 무슨 구조? 철골 구조가 해당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류적인 측면에서 나무 구조는 옛날 많이 우리 있었죠. 한옥에 보면 있죠. 사찰이나 또는 궁궐 전부 다 무슨 구조로? 목 구조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무 구조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조? 철골. 자, 철골 구조는 철이 스틸이 뭐다? 뼈골자입니다. 뼈대가 되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H형광, HB 많이 들어보셨죠? HB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뭐 차에 막 싣고 가는 것도 보고, 빌딩 지을 때 보면 이런 큰 이죠? H빔, H형광을 갖다가 세워서 조립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차에 싣고 다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 맞죠? 이게 H형, 이걸 뼈대로 만든 건 철이 이제 뼈대가 되는 거고, 이것이 가구식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가구식 구조는 자, 나무하고 뭐다? 철이에요. 자, 보통 나무나 철은 습기를 피해야 됩니까? 습기하고 친해야 됩니까? 습기를 피해야 되죠? 나무는 부패당하고 철은 어떻게? 녹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가구식 구조는 먼저 알아두실 것이, 거기 4번에 보면 무슨 구조 나옵니까? 건식 구조가 나오죠. 건식 구조. 자, 건식 구조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안 가진 거예요. 건식은. 그럼 아까 습식은 뭐다? 물을 사용한 공정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습식. 자, 그럼 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것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로 비벼야 되죠? 그런 것은 습식이다. 그 반면에 얘는 나무에다 물 뿌려주고 공사하는 거 못 보셨죠? 나무에다 물 뿌려주면 어떻습니까? 나무 비틀리죠? 갈라지고 됩니다. 철은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식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건식구조. 요거 가지고 사실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2번에 보면 뭐다? 비내하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내하 구조가 바로 뭔가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하 구조라 해요. 그러면 앞에 안일비자 붙인 겁니다. 비.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비내하 구조라는 거예요. 비내하 구조에 해당이 된다. 비내하 구조. 그래서 내하 구조가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내하 구조라고 해요.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내하 구조라고 해요. 내하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비내하 구조에 속합니다. 안일비자 붙여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숭례문이 어떻게 불탔죠? 자, 그럼 불 안 탔어야 되는데 뭐죠? 못 견딥니다. 하재.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구식 구조는 이거는 맞아요. 내진 구조는 해당이 돼요. 내진 구조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가구식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구식 구조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기준 좀 정리해놓은 가구식 구조. 그리고 가구식 구조는 거기 보시면 1번의 접합 방법과 짜임새에 따라서 구조체 강도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가구식 구조, 여러분들 저런 거 한번 보시면, 자, 저겁니다. 자, 우리가 타워 크레인 이런 거나 에펠탑 기억하시면 에펠탑이 뭐다? 철골로 됐잖아요. 근데 에펠탑이 그냥
기둥처럼 쭉 올라간 건 아니고 대각선 방향 X자가 많이 돼 있죠. 그 이유가 이 가구식 구조는 이 짜임새가 보통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형태가 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는 가면 타워 크레인도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X자로 다 돼 있죠. 크레인 위에 거만 보지 마시고 올라가죠. 그래 해체하다가 간혹가다 붕괴되는 경우 많죠. 그걸 유압으로 쭉쭉 올리면서 자꾸 그 조립해 나가거든. 해체할 때 반대로 해체 내려오거든. 그러다 간혹가다 한 번씩 사고 나는 거죠. 크레인 그거 그냥 조립해서 쭉쭉 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놓은 거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구조의 특징이 이거죠. 얘들은 이겁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조에 비해서 이게 공사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들이 왜 이 철골 구조로 많이 지어지는가? 빨리 지어가지고 임대를 빨리 해버리면 임대료를 많이 받죠. 오래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철골 이것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가 나옵니다.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는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 강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래야죠.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하고 그 부집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사실 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신 종류를 잠깐 보십시오. 종류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죠. 이 콘크리트가 사실 이거거든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합해서 물로 비빈 거거든요. 이걸 배합을 해서 물 비빔한 것이 콘크리트예요. 그럼 비벼넣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형태를 그 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쓸 형틀이 뭐다? 그 부집이야. 콘크리트 형상을 만들기 위한 틀이에요. 위한 형틀을 갖다가 그 부집이라고 해. 그 부집이라고 합니다. 그 부집. 그러면 여러분들 붕어빵이나 잉어빵 이런 거 빵 꾸기 위해서 빵틀 필요하다시피 콘크리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라 한다? 그 부집. 영어로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굳어서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체식 구조라는 것은 쉽게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예요.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예요. 된 구조를 일체식 구조라고 해요. 그럼 일체화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한 접합이 됐다는 거예요. 강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강접합이에요. 쉽게 콘크리트 탓을 해버리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면요 움직일 수 없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흙에 묻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에 묻는 거잖아요. 콘크리트 묻으면 살아나올 거야, 못 살아나올 거야? 콘크리트에 묻혀서 살아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흙이 묻혀서는 영화 이런 데 보면 살아나오죠, 간혹 가다가. 그런 영화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땅에 묻었는데 살아나오는 사람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제일 먼저 나온 게 일체식 구조부터 먼저 나왔어요. 1회 때 그 밑에 종류가 나왔어요. 종류 보십시오. 일체식 구조 먼저 그 종류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뭐다? 철골, 철근, 철하고 철 재료하고 콘크리트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일체화가 돼서. 그래서 그것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영어로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줄여서 reinforced에 R자 따고요, 콘크리트 C자 따서 보통 RC조라고 많이 칭합니다. 여기 교수님들은 RC조, reinforced concrete의 약자를 따서 RC조라고 하고요. 그런데 철골이 들어가니죠. 철골. 그 철골로 뼈대를 미리 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나 보화 같은 바닥판 주뼈대는 철골로 짜 놓고 나서 거기다 이제 기둥 옆에다가 이제 철근을 배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스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로 사실 보강해 준 거거든. 보강해 준 거. 왜냐하면 철골은 불에 강하다 약하다? 약해요. 900도씨 이상 하재 온도가 되면 강도가 제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화 구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감싸 놓은 거예요. 그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앞에 S만 더 붙이면 돼. SRC조라고 보통 합니다. SRC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가지고 냈었어요. 이거 가지고 철골, 철근, 종류 찾는 거. 다음 중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 이러면서 찾는 걸 이거 제일 먼저 기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접합부가 아까 무슨 접합이라고 해서 강접합입니다. 못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움직이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뭐 움직였다는 것은 거기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크랙이 생겼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일체식 구조가 되는데, 근데 일체식 구조는 특성이 봐요. 자, 이 얘들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콘크리트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여러분들 시멘트 한 포대가 몇 킬로 나갑니까? 40킬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얘가 1세제곱미터가 2.4톤이에요, 무게. 물이 1세제곱미터가 1톤인데 물무게 2.4배 나가요.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얘는 2.5톤입니다. 자체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자중이. 자체의 무게가. 자중이 무겁습니다. 자체 무게가 무거워요. 자, 쉽게 이겁니다.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의 거의 대부분 90몇 프로가 자중이에요. 이런 건 얼마 안 된다 이거야. 책상하고 여러분들 무게는 얼마 안 된다 이거야. 보통 이거잖아. 근데 얼마 안 되면 세 발의 피라고 많이 하죠. 맞아?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머리카락 무게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자중이 무겁습니다. 자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이 바로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행 아파트는 튼튼해야 돼, 안 튼튼해? 공동주택이니까, 맞죠? 공동주택 많은 사람이 사니까 내화 구조해야 되겠죠? 아래층에서 불나면 건물 다 붕괴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느 층에서 뭐 다툼이 해서 불이 나더라도 그 건물 붕괴돼야 안 붕괴돼요? 붕괴 안 되죠. 내화 구조가 아니면 아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한층 불나면 뜯어가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집만 수리해가 새로 살죠. 그래서 자, 이 아파트 뼈대로 이 일체식 구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자, 다 돼요. 내화 구조, 하재 견딜 수 있는 구조도 되고요. 내진 구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도 되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내풍 구조도 되고요. 내구적인 구조도 됩니다. 내구. 자, 내구성에는 이걸 내구성이라고 해요. 내구성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 이렇게. 그러니까 내구적이라는 것은 고장 없이 오랫동안 수명이 길다 이 뜻이면 쉽게 얘기하네. 이것이 내구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자 모든 것이 대단 가장 강력한 구조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콘크리트에서 접합부가 강접합이 되다 보니까 철거 해체는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일체식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철거할 때 폭파공법을 쓰거나 안 그러면 건물에 무엇을 올려가지고 큰 포크레인 올려가지고 앞에 침 두두둑 두드려가지고 부수고 있죠. 그러다 사고 한 번씩 나고 있죠. 사고 많아요. 의외로 건물 철거하면서 잘 파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 일체식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1페이지 거기 보면 라멘 구조, 벽식 구조, 플랫슬래브 구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들은 돌아가면서 지문이 나와요. 돌아가면서 하나 힌트 줄게요. 앞전에는 자 이 지문에 나왔던 것이 저겁니다. 플랫슬래브 구조 있죠. 이 플랫슬래브 구조하고 라멘 구조가 시험 지문에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왔던 벽식 구조도 나도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짝을 누구하고 지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봐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철근 콘크리트 RC조 있죠? RC조. 그러면 이 RC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종류가. 이 RC조가. 철근 콘크리트가 하나만 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다 하시면 머리털 다 빠지고 안 그래도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 무슨 구조가 나온다? 라멘 구조. 라멘 구조 해서 나오죠. 원래 라멘이란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의미예요. 철근 콘크리트란 의미입니다. 라멘이 철근 콘크리트란 뜻이에요. 그럼 라멘 구조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멘 구조는 잠깐 보도록 합니다. 12페이지 거기 그림을 보십시오. 얘가 라멘 구조예요. 기둥이 있고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하고 슬래브 바닥판 있는 거 쉽게 우리 이 구조가 라멘 구조예요.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기둥이 있죠. 기둥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포라고. 포는 눈에 안 보여요. 반자를 가려놨기 때문에 천장을 맞죠. 그리고 바닥판 있는. 그럼 이 라멘 구조는 이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 뭐가 있더라? 기둥이 있고요. 꼭 뭐가요? 보가 있어야 돼. 얘는 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보가 있어야 되네. 보. 그리고 슬래브 바닥판 있는 겁니다.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된 거. 이것을 기본 라멘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 라멘 구조를 다른 말로 골조 구조라고도 하고요. 골조 구조. 기둥이나 보 같은 골조가 짜여졌다. 골조 구조라고도 해요. 라멘 구조, 골조 구조. 이름을 미리 초반부터 다양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조적식 구조도 조적식 구조, 조적 구조 또는 조적조 이렇게 쓸 수 있다 했는데 앞전에 쓸 때 조적조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또 하나만 가르쳐 주면요 줄이면 또 줄임말을 몰라가지고 야 이건 새로운 뭔가 보다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종류별로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라멘 구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골조 구조라고도 하고요. 틀처럼 짰다 해서 틀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둥보구조 이렇게도 칭해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라멘 구조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어떻게 기둥이 이렇게 쓰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에 뭐가 있다? 포가 이렇게 있는 거죠. 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다? 슬래브가 이렇게 쳐지는 거죠. 슬래브 바닥판이 이런 형태로 자꾸 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틀처럼 짜대 틀 구조라고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조 뼈대가 돼 골조 뼈대가 있는 거 골조 또는 틀 구조 기둥보 기둥하고 보가 있다 그래서 기둥보 구조 이렇게 칭하는 게 이것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3번을 먼저 할게. 3번을 먼저 하면 무슨 슬래브? 플랫 슬래브 구조. 자, 플랫 슬래브 구조는 삼풍백화점이 플랫 슬래브 구조였습니다. 플랫 슬래브. 그럼 플랫 슬래브 구조는 거기 지금 현재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11페이지고 박스에 있죠. 박스에 보면 라멘 구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구조? 플랫 슬래브 구조. 이걸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이 플랫 슬래브. 플랫 슬래브 구조는 이거는 보통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 슬래브는. 자, 플랫 슬래브 구조는 여기에서 이걸 뺀 거예요. 라멘 구조에서 볼을 뺀 거예요. 볼을 뺀 거. 그러면 이 플랫 슬래브가 무량판 구조랄게.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예요.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는 판 구조다 이게.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는데 바닥판 슬래버가 있는데 여기 기둥이 직접 받치는 거예요. 기둥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더라? 보가 없는 거예요. 플랫 슬래버는 보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보 없이 바닥판의 하중,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을 바로 전달하는 거. 이것이 무슨 슬래버? 플랫 슬래버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판. 그래서 플랫 슬래브 구조는 보를 설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게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무슨 구조? 벽식 구조가 나오죠. 벽식 구조. 벽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식 구조. 그럼 이 벽식 구조는 두 번째 벽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것만 딱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종류가 원래 너무 많아 개수가 다 하면 그 다 하는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이 벽식 구조는 이겁니다. 얘는 기둥하고 보가 없는 거예요. 보가 없어요. 보가 없고 바로 벽체하고 뭐만 있는 거다? 슬래브 바닥판만 있는 거예요. 벽체하고 바닥판만 설계한 거예요. 바닥판. 슬래브만 있는 것이 벽식 구조입니다. 이때 이 벽을 다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력벽 역할도 하고 전단벽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 그냥 내력벽식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내력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했었죠.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이라고 해요. 보통 내력벽은 하중을 갖다가 그래서 보통 상부 하중이 있죠.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들 우리가 고정 하중이나 적재 하중에서 배웠죠? 혹시 조금 늦게 오신 분은 인터넷 통해서 둘째 시간 정도는 공부 뒤에 거 있죠? 뒤에 거는 공부를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이 하중 그래서 하중을 갖다가 지지 또는 전달 분담 이라서 지지할 수 있는 벽 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이라 생각한다? 내력벽이라 하고, 이때 전단벽에 대해서요. 전단벽. 전단벽은 이것을 전단벽이라고 합니다. 전단벽은 행력입니다. 수평력. 행력, 지진이죠. 수평력. 그래서 행력은 대표적으로 지진. 그래서 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벽. 이것을 전단벽이라 해. 전단벽, 행력, 수평력. 그럼 지진이 오면 흔들리죠? 지진이 오면 흔들어 보이죠? 거기 저항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전단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행 아파트는요, 내력벽이면서 전단벽 둘 다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벽식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내력 벽식 구조 또는 전단 벽식 구조,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벽식 구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가지로 쓸 수 있다. 벽식 구조, 내력 벽식 구조 또는 전단 벽식 구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돌아가면서 다 씁니다. 이것을 벽식 구조라고 합니다. 벽식 구조. 자, 그런데 이 벽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기둥이 없죠, 맞죠? 벽 자체가 내력벽, 전단벽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거 해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이게 벽식 구조는. 그래서 이제 벽식 구조는 앞으로는 한영을 자꾸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맞죠? 현재 과학의 이런 게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거든. 그러면 벽이 있게 되면요, 공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맞죠? 공간이 가면 앞으로는 상상 밖으로 갈 거 아닙니까? TV가 꼭 TV를 사야 되는 시대는 아마 머지않아 끝날 수도 있겠죠. 맞아? TV를 꼭 사야 될 시기는 아마 머지않아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 나중에 몰라, 핸드폰으로죠 해가지고 우리 집에 뭐죠, 창이나 이런 걸 스크린 용도로 딱 써가지고 바로 뭐 변화시켜 바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상상 불허 되겠죠. 그러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방은 딱 구획이 돼 버리죠. 철근 콘크리트로죠. 벽을 치다 보니까 공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디 확장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용어로 합시다. 베란다. 베란다 확장형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쪽으로 밖에 확장이 안 되잖아요. 옆으로는 못 떴잖아요. 그래도 장수형 주택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나중에 이제 바뀌어. 그래서 얘는 이 벽식 구조는 공간의 가변성이 없는 거야.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의 가변성, 변화성이 없습니다. 가변성이 없는 것이 벽식 구조의 특징이에요. 공간의 가변성이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가 나오죠. 어떤 재료를 사용했네 이겁니다.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는 자, 먼저 철근 콘크리트. 자, 그럼 아까 했던 철근 자, 일체식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죠. 그럼 철근이란 재료하고 무슨 재료? 콘크리트. 두 가지 재료를 합친 거예요. 두 가지 재료를 합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여기서는 간단히만 합시다. 많이 할 필요 없고, 자, 철근을 잡아 당겨서 떼는 분 못 봤죠? 차력사들이 뭐 하는 거는 보셨습니까? 철근을 굽히는 건 보셨죠? 그 굽힌 철근을 다시 피는 거는 못 보셨죠? 굽히고 끝내죠? 보통 배나 요 목에 대게 하잖아, 맞아? 차력사, 야, 뭐 하면서 있죠? 한 번씩 못 봤습니까?
사력사들 꼭 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이겁니다. 그래서 철근은 잡아당기는 힘을 무슨 역이라 했다? 인장력이에요. 그럼 철근이 인장력이 우수하니까 얘가 인장력 부담하도록 한 거야. 인장력 부담을 철근이 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거야. 압축력 부담하도록. 누르는 힘을 무슨 력? 압축력. 잡아당기는 힘을 무슨 력? 인장력이라 했어요. 인장력은 철근이 분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만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자, 그런데 넘겨보시면 페이지, 그래서 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용어 정리나에 압축력은 누르는 힘을 뭐라 한다? 압축력이라 해요. 압축력. 누르는 힘을 압축력. 잡아당기는 힘을 무엇이라 하나? 인장력. 그 어떤 부재를 자르려고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뭐다? 전당력이라 해요. 이 세 가지는 알아둬야 돼.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전단. 그래서 쉽게 이게 전단력이죠. 가위로 종이를 뭐다?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이게 뭐다? 전단력이 되는 거예요. 전단력. 절단하려고 하는 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위 두 날이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위 보통 어떤 절단하는 용도인 가위들은 맞죠? 둘이 딱 붙어 있죠. 아닙니까? 미용사 가위라든지 맞죠? 아니면 여러분들 있죠? 집에서는 종이를 전 가위들이 다 붙어 있잖아. 이 전단력 개념인데, 그리고 13페이지 철골 구조 나오죠? 철골. 철이 골조 뼈대가 되는, 간단히 하는데 형강. 형강이란 것은 이걸 형강이라 하죠. 형강은 여러 가지 이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갖다가 강제를 뭐라 한다? 형상을 가지는 강제다. 그래서 형강이라 하는 거예요. 형강. 강제를 형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알파벳 H자야, I자야, 아니면 한글 디귿자야, 기역자야. 구명칭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형강.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형강이라고 해요. 형강. 특히 시설계로는 용어가 처음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용어를 조금 해야지 책을 읽기가 쉽네. 형강.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총칭해서 뭐다? 형강이라 해요. 그리고 강판은 다 아는 거고, 나무로 되면 합판이고, 이제 강제로 된 판은 강판 아닙니까? 강판 등을 리벳이나 리벳은 여러분들 이것도 리벳입니다. 가위 있잖아요. 가위 두 개 금속에 딱 접합시켜놨죠. 그렇게 접합하는 걸 리벳이라 해. 리벳 접합.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은 썼습니다. 한 80년도 뭐 초반 이 정도까지 리베팅을 좀 했어요. 80년도까지는. 그런데 요새는 거의 다 볼트 조임, 고장력 볼트나 용접 이런 걸로 거의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벳이나 볼트, 고력 볼트나 용접 등으로 접합해서 조립한 것이 철골 구조가 됩니다. 철골 구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놨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저기 해놨죠. 고층 건물 또는 대규모 스팬이지, 대규모 스팬의 건축물에 적합하다. 스팬은 우리가 이걸 스팬이라고 합니다. 스팬은 다른 말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경간 또는 간사이라고 해요. 간사이. 스팬은 경간, 간사이. 보통 이 기둥과 기둥 또는 벽과 벽의 중심간,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뜻합니다. 중심 간의 거리를 뜻합니다. 거리. 이걸 간사이 또는 경간 또는 스팬 이렇게 칭합니다. 스팬. 다 써요, 교수들이. 어떤 분은 스팬이라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관 또는 간사이 이렇게 씁니다. 간사이라고 씁니다. 간사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철골 구조는 여기서는 제가 앞으로 이겁니다. 장점을 별도로 공부하라는 것은 공부하고요. 단점적인 측면을 많이 학습을 해 놓으세요. 여기 분들은 단점 가지고 시험에 많이 기출을 합니다. 단점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점 위주로.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이 고열에 약하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비내하적이라는 거죠.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가 세장 가늘고 세장은 가늘고 길다는 겁니다. 세장하고는 뭐가 생긴다? 자굴이 굴절이 되죠. 자굴은 이걸 자굴이라고 하죠. 자, 부재가 단면이 길다 보니까 힘이 장되니까 어떻게 된다? 굴절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이것을 자굴이라고 해요. 자굴. 자굴은 자자가 앉을 자자입니다. 앉으면 다리가 어떻게 구부러지죠? 이렇게 앉으면 다리가 구부러지죠? 그래서 자굴, 휘어진다. 그래서 자굴, 앉을 자자 써서 자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굴절이 되는데, 그러면 자굴은 여러분들 이것도 자굴입니다. 웃으면 뭐가 생긴다? 주름이 생기는 이것도 자굴이에요. 이 눈 주변에. 아니면 이마 있죠? 이마의 주름살도 자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눈을 어떻게? 눈썹을 어떻게? 쉽게 뜨니까 이게 압축되잖아. 맞지? 펴지죠? 그래서 이마에 주름살 생기는 원인은 간단해요. 무엇을 치켜뜨기 때문에 눈썹을 이걸 치켜뜨는 버릇이 있으면요, 이마에 자굴이 발생합니다.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치켜뜹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다고 눈 좀 크게 뜨세요 해도 안 뜹니다. 찍으세요. 자꾸 주름살이라고 막 눈 크게 뜨고 눈썹 좀 치켜뜨라 하되 그래. 절대 안 치켜뜹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세 이후로 눈 절대 치켜 안 떴습니다. 이 눈썹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이 눈썹 움직이면 이마에 자굴이 발생합니다. 제 동생이 나보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이마에 자굴이 젊어서부터 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걸 치켜뜨더라고. 근데 치켜뜨지 말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어떻게 안 뜰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이랬지. 저도 무단한 노력으로 안 치켜뜨고 있습니다. 이 자굴이면 자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죠. 마지막 리얼에 보시면 녹슬기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녹막이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철골 구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밑에 겁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그게 철골이 뼈대가 되다 보니까 불에 약하고 자굴 생기고 녹슬기 쉽죠. 그걸 누가 피복해 준다? 철근 콘크리트로 감싸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1회 때 다음 중 일체식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고르는 거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요 한 번도 안 나와서 초반 끝발 개끝발이라고 지문이 한 줄도 안 나왔어요. 현재까지. 그럼 앞으로 나오다가 조금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조금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쉽게 철골 구조의 단점을 뭐 해준 거다? 보완해 준 거예요. 보완해 주기 때문에 꼭 알아둘 게 저거예요. 기억 체크의 장점의 기억. 자굴에 유리하다. 그러면 자굴이 발생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자굴이 발생되는 구조는 무슨 구조? 철골 구조가 자굴이 생기고, 얘는 콘크리트가 해주면 자굴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도 이렇게 옛날에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배우들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여기 원피스 같은 드레스를 딱 입을 때는 옆구리 살이 푹 튀어나오면 자굴이 튀어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 니도 쪼았죠.
스트레스 있는데 꽉 코르세 빡 조으라 빡 조으면 자골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철골이 자골이 생기니까 꽉 잡아주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로. 그래서 자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얘는 뭐입니까? 철골은 불에 약하다겠죠. 내화 구조가 될 수 없는데 얘는 무엇이다? 콘크리트를 피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각 구조의 힘의 전달 과정에서 있죠. 거기 현수 구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